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입니다. 오늘은 광대뼈 수술에서 고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대뼈를 고정할 때는 항상 광대뼈가 자리에 그 위치에서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잘 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 고정된 이 뼈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붙어 있는 상태로 고정하는 게 중요하고, 도중에 일부에서는 밑에는 붙어 있는데 위에는 벌어졌다든가 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벌어져 있다든가 또는 뼈가 이렇게 붙어 놨는데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차가 되게 붙였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얼굴형이 왜곡되어 보이게 하는 그런 고정입니다. 따라서 광대뼈 수술한 이후에 뼈가 붙었다고 해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뼈가 어떤 형태로 해서 유지되게끔 해서 붙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나는 얼굴형이 단순히 넓으니까 이렇게 줄여야겠다라고는 생각만으로 수술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얼굴을 줄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정확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는 그게 얼굴형이 수술 전보다 훨씬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얼굴형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겠죠. 이런 얼굴형이 되기 위해서는 뼈의 형태가 예뻐야 돼요. 수술하고 난 이후에 뼈의 형태가. 그러려면 뼈에서는 벌어지거나 단차가 생기거나, 단차라는 건 이렇게 붙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 옆에 측면이 납작해서 길어 보이거나, 또한 얼굴이 처져 보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부작용이 들어가는 현상이죠. 이런 것들을 피하는 수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뭐 고정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수술의 결과가 좀 더 내가 수술 받기 이전보다 좀 더 갸름하고 좀 더 지적으로 부드러우면서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는 그런 수술의 효과가 되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더 큰 이득을 보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안면 윤곽 수술을 하는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굴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얼굴이 작아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얼굴이 그보다는 좀 더 커도 주변에 인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물론 성격도 그렇지만 또 얼굴 형태 이미지에서도 그들은 약간의 그 달걀형이라고 그러죠. 달걀형이라는 건 결국은 이렇게 곡선형으로 약간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곡선형으로 이렇게 입체감 있게 모아진다고 했더니 어떤 분은 여기다가 지방을 넣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방을 넣게 되면 얼굴이 더 망가집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항상 가볍고 얄쌍한 느낌이 들면서 좀 더 얼굴이 편안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지방을 넣게 되면 그게 표정도 둔해지고, 왜냐하면 아무리 내 지방이지만 지방이라는 건 결국은 내 지방에서 안식모고 안전한 게 아니라 이식된 지방은 항상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부드럽게 표정에 이렇게 주름 방향이나 근육의 방향으로 얼굴 표정이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얼굴이 뻣뻣해지니까 마치 그 표정이 둔해져 보인다 해서 가끔 가다가는 얼굴에 달 이미지를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유죠. 그래서 그런 지방 같은 걸 넣고 되더라도 얼굴이 좀 더 이렇게 처져 내려 보이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얼굴은 갸름하면서 얄쌍하면서 가벼운 느낌이 드는 그런 산뜻한 얼굴이 좀 더 광대 수술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얼굴 살이 처지면은 좀 아래 볼 쪽이가 더 볼륨감이 생기고 또 나이 들어 보이고, 그걸로 인해서 얼굴이 밋밋해 보이고 여러 가지로 표정이 좀 더 무거워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을 항상 피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여기 사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광대뼈를 수술을 했는데요. 물론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해갖고 온 환자인데, 이 앞에서 보면요, 광대뼈가 여기가 완전히
옆에가 이렇게 일자색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광대뼈는 들어갔는데요. 이런 얼굴을 이제 양 옆에가 납작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얼굴을 머리상으로 이렇게 상상으로 추측으로 떠올려 보면요, 이거는 말상 얼굴이에요. 즉 말해서 직사각형처럼 길쭉해진 얼굴이죠. 이때 여기 뼈가 붙어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뼈 모양에서 결국은 얼굴 형태가 변해가지고 얼굴에 느낌이 안 좋은 얼굴이에요. 제가 이 환자 같은 경우 보니까 윤곽 3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하고 뭐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런 거 아무 의미도 없는 수술입니다. 저는 광대뼈가 바로 정면과 45도의 얼굴의 인상을 특징을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대뼈를 하게 되면 여기에 맞는 측면에 턱선이 자연스러운 정도로만 해줘도 좋다라고 항상 강조하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턱뼈를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뭐 곡선형으로 길게 자른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정면 효과도 한 1, 2년 지나면 별 의미가 없고요. 또 그렇게 뼈를 자르다 보면 저작에서 오는 치아 밑에 오는 충격을 밑에서 받쳐주는 이 뼈가 없어져 버리면은 결국 피줄과 피줄 사이에 스폰지 뼈라고 부드러운 뼈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존재하는 그런 임플란트 뿌리나 또는 치아 뿌리가 힘을 받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 뒤로부터는 그렇게 자르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광대뼈를 보면요, 이 측면이 납작해졌기 때문에 제가 일직선도 꺼놓은 거예요. 그거를 밑에서 쳐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여기 지금 밑에서 본 아까 일자라고 한 것이 이것이거든요. 근데 밑에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일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 단차가 생기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뼈가 이렇게 높낮이 단차가 생기면은 얼굴형이 왜곡돼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얼굴형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대도 하고 앞턱도 좁히고 밑에도 자르고 그랬지만 밑에 잘랐지만요, 피질과 거리는 변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앞턱은 이 사각에서 앞턱으로 이렇게 V자형으로 좁아져 오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좁히지 않아도 턱뼈 자체는 V자형이다. 쉽게 말하면은 앞턱으로 이렇게 갸름해진 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술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질과 피질 사이에 스폰지뼈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스폰지뼈 사이에 가서 다 치아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얀 바탕처럼 여기 하얀 바탕이 두꺼운 것이 이게 받쳐줘야만이 치아나 임플란트도 굉장히 건강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왜 광대뼈가 이렇게 올바로 붙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계단을 형성하고, 뭐 귀 앞에는 튀어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계단을 형성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이 뼈가 올바로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이렇게 단차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왜 생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냐면요, 이거는 이제 골절 사진을 골절 상태에서 우리가 골절 수술 전과 골절 수술 후의 상태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보면 이 뼈가 원래 여기 있던 게 약간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밑에 끝이 좀 보이죠? 또 여기도 앞에 보면 약간 뼈가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이쪽에가 이렇게 조금 삐져나갔죠? 그래서 이 뼈를 제대로 여기와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 매끄럽게 맞춰서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 대학병원 같은 데서 보면, 저도 옛날 레지던트 때 그 수술을 또 뭐 제가 대학에 남아 있을 때 이런 수술을 많이 뭐 도와주기도 하고 수술도 해봤지만, 이 정도의 골절로 인해서 조금 비틀어진 것을 전신 마취를 해서 이거를 맞춰야 된다고 해서 이 뼈를 제대로 맞추고 지금 고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상태에서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이렇게 뼈도 안 맞아 있어요. 높낮이도 생기고 또 일부 좀 벌어진 것도 여기 안 보이지만 벌어진 것도 약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붙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이런 상태는 나중에 안 붙겠어요? 다 붙습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 붙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뼈는 올바른 상태에서 붙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여기 지금 골절에서 보면 이유가 답이 나와요. 이렇게 조금 틀어져 있는데도 뼈를 올바로 붙여가지고 고정을 했어요. 왜? 뼈가 이 광대뼈는 올바로 붙어야만이 얼굴형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뼈가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으면 틀어진 상태에서 뼈가 붙었다, 유압이 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붙었다 하더라도 얼굴형은 조금 왜곡돼가지고 더 수술하기 전보다 안 좋아 보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뼈라는 거는 항상 처음부터 완전하게 이렇게 수술을 해놓으면 이렇게 완전하게 붙여놔야 돼요. 이렇게 완전하게 붙여놔야 돼요. 이렇게 완전하게 붙게끔 어떤 뼈 모양 형태나 이런 게 왜곡이 없이 완전하게 붙어야만이 얼굴형이 올바로 나오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조금 틀어져 있는 골절도 전신 마취를 해서 이렇게 뼈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를 수술하고 나서 조금 벌어졌다. 저 정도면 괜찮다고 하거나 아니면 뼈가 단차가 생겼다. 저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거나 이런 것이라면은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뼈가 골절돼가지고 약간 비틀어진 것 상태를 굳이 전신 마취해서 그걸 맞춘다고도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뼈는 이 골절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조금 틀어져 있다. 여기서 지금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이 이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거든요. 그 정도도 이렇게 뼈를 올바로 올바른 복원을 시켜줘야만이 얼굴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 여기가 수술 전이고 수술 후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뼈가 올바르게 변형되면요, 이런 느낌의 변화가 매끄럽네요. 근데 뼈가 아까 말한 대로 약간의 사선이 생기거나 뼈가 광대뼈가 약간의 그 위치 이동이 있거나 그랬을 때에 이렇게 좀 납작은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납작은이 보이면 여기의 느낌하고 여기 납작한 것에 비하면은 여기가 더 훨씬 자연스럽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두고도 뼈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한다면 또는 그걸 효과라고 말한다면 이 환자는 이런 상태라는 거가 있다는 걸 모르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뼈라는 건 항상 수술하고 나면 진짜 흠을 잡을 수 있으니까 뭐가 좀 이런 잠깐이라도 좀 그게 부족하면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고 또 아까처럼 여기서처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납작은 되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살이 빠지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뼈 수직으로 이게 바로 이제 얼굴이 말상 좀 직사각형 이렇게 길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정이라는 의미를 뼈가 붙었으니까 잘 고정됐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기가 지금 왼쪽 눈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여기가 귀 앞에 광대뼈예요. 귀 앞에 광대에서 지금 눈 쪽으로 이렇게 광대뼈가 있는데 정확하게 잘 붙어 있어요. 이렇게 고정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귀 앞에다 매끄럽게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런 수술을 할 때는 항상 뼈가 정확하게 올바로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뼈 수술의 그 절골은 위치에 따라서는 얼굴이 말상처럼 길어지기도 하니까 이런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수술을 잘해서 이런 느낌이 오고 수술이 잘못돼서 이런 느낌이 오는 거는 수술 후 처음 한두 달째는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붓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수술을 해놓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피절개로 광대를 해놓은 건데요.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붓기가 쑥쑥 빠져서 한 달 정도만 돼도 정말 외출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정도로
빠르고 오히려 수술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뭐 한 2달 되면은 너 코 수술했냐 할 정도로 양 옆에가 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쪽이 낮아지기 때문에 코가 정중앙에서 어떻게 서는 느낌 때문에 너 코 수술했냐는 그런 주변의 얘기를 수술 2-3달 때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술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2-3달, 1-2달 때는 별로 붓기가 있으니까 이런 느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붓기가 있으니까. 그러나 3달, 4달, 뭐 6달, 10달 이렇게 갈수록 얼굴형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뼈 모양대로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술은 올바른 뼈 수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CT 검증으로 할 수 있다. 근데 CT 검증도 개인 성형외과 치과에서는 저는 잘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수술해서 내가 보고 내가 말할 때는 다 잘 됐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가장 객관적인 평가는 입안으로 수술했던 의사는 두피로 하는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두피로 하는 의사는 입안으로 수술했던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왜? 입안에 대한 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아까 몇 가지를 얘기 드렸죠? 그런 것에 대한 수술 내용으로 두피절개를 시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두피절개를 하는 의사는 입안절개하는 수술 내용을 현미경으로 검증하듯이 정말 확실한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차 검증이 가장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안절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수술이 어떤 상태일 때 입안절개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또 두피절개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말하는데 뼈가 이동을 시켜갖고 고정하는 데는요 입안으로는 제대로 그거를 매끄럽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뭐 단차가 생기지 않게 연결하고 이런 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입안으로는 제대로 이쪽으로 여기를 볼 때는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광대뼈 수술을 할 때 입안 그 고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